우리가 국정원 뭐 대선 개입 때문에 국정원이 많이 맞긴 했지만요. 그동안 얼마나 우리 공안 당국, 이 국정원, 예전 안기부부터 시작해서요. 얼마나 우리 불임 사건이나 유서 대피 사건 이것도 최근에 이제 뭐 무죄 선고가 나기도 했지만 그런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숱한 공안 사건들이 조작해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속속 많이 의심을 사왔지만 어쨌건 이제 많이 밝혀졌죠 그동안. 근데 이러한 공안 조작 사건들이 현재 2014년에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고 그것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그것도 이제 밝혀진 게 중국 때문에 밝혀지게 됐어요. 간첩을 만들기 위해서 탈북자로 이제 한국에 와서 계시던 분을 북한에서 보낸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려 국정원과 검찰, 외교부까지 똘똘 뭉쳐서 공모했던 사실이 중국에 의해서 폭로가 됐습니다. 그건요, 이제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중국 당국 명의의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이 중국, 진짜 창피하다. 중국 대사관의 공문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중국 당국에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 기록, 조회 결과 등 3건의 문서 모두가 위조된 것이며 위조 공문은 형사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고 밝혀서 그러니까 문서 위조된 것뿐만이 아니고 이 위조된 문서 때문에 형사범죄 혐의를 받게 돼, 수사까지 받게 된 겁니다. 이 문서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이 검찰에서 이 외교 문서를 이제 위조한 것 때문에 중국 당국의 수사를 받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이게 진짜 뭐하는, 이건 정말 향후에 외교 문제까지도 비화될 수 있는 정말 이거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게 어떤 사건인지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제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외교 문서, 외교 공문을 조작한 것 때문에 화제가 한번 되긴 했지만 이전에 이른바 화교남매 간첩 사건으로 이제 화제가 됐던 사안이죠.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인지 사실 그동안 이제 여러 진보 매체들에서는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해 왔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탈북자인 2004년에 탈북을 한 화교 유우성 씨가 이른바 이제 뭐 북한에서 보낸 간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2004년에 탈북한 유우성 씨가 2011년에 탈북자를 지원하는 계약직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이면 박원순 서울시장 때잖아요.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호 아래 뭐 탈북자가 뭡니까 이제 북한 간첩이 날뛴다 뭐 이런 이제 온갖 보수 언론들의 이런 것도 있었고 했습니다. 아무튼 근데 유우성 씨가 2012년 10월에 여동생 유가려 씨라는 여동생이 이제 또다시 우리 남한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을 해요. 근데 갑자기 국정원이 이 여동생을 6개월간 장기 구금하면서 온갖 이제 막 회유와 협박 이런 걸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가족이 모두 간첩이다. 이런 허위 자백을 받아냅니다. 근데 어쨌건 이 처음에 보도가 나올 때는 여동생이 자백을 했는데 오빠는 간첩이고 우리 모두가 다 간첩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우성 씨는 탈북자 10,000명의 명단을 북한에 넘겼다. 이런 혐의로 작년 1월에 구속이 됩니다. 여러 언론들이 다들 이제 뭐 대서특필하고요. 아까도 이제 뭐 얘기 들었지만 수구단체들이 박원순 시장 밑에서 간첩이 암약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난리법석을 떱니다. 근데 실제로 나중에 이제 뭐 국정원에서 뭐
만 명의 명단을 이 유우성 씨가 넘겼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검찰은 70여 명의 명단을 넘겼다라고 기소를 했고요. 만 명에서 70여 명으로 준 겁니다. 근데 이마저도 주소지가 기재된 것은 20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동생은 국정원의 가혹 행위를 못 견뎌서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법정에서 폭로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20년 전, 30년 전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그 시절 얘기 아닙니다. 2013년에 국정원의 가혹 행위를 못 이겨서 내가 간첩이라고, 우리 오빠가 간첩이라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검찰이 유우성 씨에게 간첩죄 등을 물어서 징역 7년을 구형했었는데요. 1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선고를 했었고요. 그런데도 국정원이 반성은커녕 외국의 공문까지 위조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이걸 또 국정원이 내놓은 문서, 조작한 문서를 증거랍시고 검찰이 당당히 재판부에 제출했다가 들통이 난 거죠. 어떻게 된 사안인지 아시겠죠? 더 황당한 건 뭐냐면요. 아까 이제 여동생이 들어오면서 입국을 하면서 이게 이제 뭐 여동생이 이게 뭐 우리 오빠도 간첩이고 나도 간첩이다, 뭐 우리 온 가족이 다 간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난리가 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더 황당한 건 이제 그 탈북자인 유우성 씨가 이 여동생을 데리고 오는 과정에 국정원과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유우성 씨가 직접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정원하고 상의를 해서 여동생을 한국으로 불렀던 겁니다. 유 씨의 말이, 저를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에게 동생이 중국에 있는데 그 동생을 데려와서 같이 살면 안 되겠냐, 같이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이 데려오면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국정원을 믿고 동생을 데려와서 자진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한테 이게 문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동생을 데려올 수 있을까요? 물어보고 국정원이 데려오면 도와주겠다라고 얘기까지 하고, 그래서 데리고 와서 국정원에게 자진 신고를, 내 동생이 이렇게 왔다 신고까지 했는데 갑자기 동생도 자기도 간첩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뭘 어쩌자는 거냐. 어느 미친 사람이 어떤 간첩이 국정원하고 상의를 해서 동생을 데려오냐, 이런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전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우리 애청자분이신 호우매님이 영화를 참여하기도 하신 영화, 무슨 탈북자 관련한 영화죠. 공유 씨가 최근에 출연해서 화제가 됐던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국정원이 탈북자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중에서 말 잘 듣는 애들은 말 안 듣는 애들을 좀 이렇게 뭐 제거하거나 이러는데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무튼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네. 국정원이 물론 이제 탈북자들을 관리하겠죠. 네. 영화 제목, 그죠. 용의자. 용의자란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국정원이 직접 탈북자들을 관리하고, 말을 듣지 않는 탈북자들이나, 혹은 뜻에 거스르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버리고, 이런 장면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 용의자가 처음에 나올 때, 변호인과 맞붙어서 마치 이게 이제 좀 반공 영화인 것처럼 약간 살짝 오해를 사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까놓고 보면 이게 국정원이 얼마나 좀 극악무도하게 탈북자들을 극한으로까지 몰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뤄낸 영화인데요. 네. 근데 이 영화 장면이 살짝 떠오르더라고요. 용의자 영화가. 네. 이 국정원 직원도, 특히나 유우성 씨 같은 경우에 동생 데려오면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해놓고 간첩으로 확 몰아버리는, 이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관리라는 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얼마든지 이 사람들을 악용하고 정말 그냥 무기처럼 갖다 쓸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생각을 하는지. 이제 탈북자들이 제대로 좀 아셔야, 하긴 탈북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한 입장에서 국정원들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어쨌건 정부로부터 뭔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렇게 좀 삶을 살기가 어려운,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은 얼마나 그 가운데 정말 악용되고 있을까, 이런 좀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그죠? 아무튼 참 데려오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데리고 오니까 이렇게 간첩이라고 불러서 여동생을, 그것도 뭐 몇 개월 동안 감금해가지고 거의 불임 사건 못지않게 회유와 협박 뭐 해가지고 결국은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런 사건들이, 그것도 중국의 공문서를, 외교 문서를 위조하면서 이 사건이 또 이제 더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게 하다 못해 1심에서 무죄 났으면 접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더 해보겠다고 외교 문서까지 가도 넘어간 거죠. 그냥 일반 사건, 사람들 국내에서 그냥 대충 조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끝냈어야 할 문제인데 이걸 외교 공문까지 조작을 해버리니.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우리 문서가 아니잖아요. 중국의 외교 공문을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문서 우리 거 아니다, 잘못된 문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검찰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위조한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중국에서 자기 공문을 위조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거 아니야, 이거 위조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타국에서 그거 위조된 거 아니라니까, 니네 거 맞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 말이 믿을까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참. 아니, 우겨도 적당히 우겨야죠. 이게 자기가 중국이 자기가 우리 거 아니라 그랬는데 거기다 대고 참 니네 거 맞다니까 이렇게 우기면 그게 말이 되냐. 일단 그 화교남매 간첩 사건으로 어마어마한 또 재미를 봤던 조중동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수 신문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어떤 일이 또 이뤄질까 굉장히 이제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뭐 조선 동아 아직은 알 수는 없으나 뭐 이런 식으로 이례적으로 굉장히 이런 간첩 사건 이런 거 터지면 일단은 막 온갖 선전적인 보도를 막 쏟아내고 이러는 분들이, 신중함이라고는 뭐 개빈 발톱만큼도 찾아보기 어려운 분들이 아직은 알 수 없다며 아주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중앙일보마저도 어물쩍 넘길 일 아니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지금 뭐 중국에서 일단은 위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고요. 직접 이게 외교 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인데 이걸 터트린 거면 상당히 이건 이제 그냥 어물쩍 지나갈 일이 진짜 아닌 거죠. 이렇게 되면 일단은 국정원이 그간 얼마나, 이게 정말 초범일까요? 문서를 위조한 것. 아니, 외교 문서를 위조할 정도면 국내에서는 얼마나 많은 조작 사건들이 있어 왔겠나. 지금 뭐 이때까지 있는 일들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겠냐. 우리가 대충 가늠케 하죠. 거기다가 지금 가뜩이나 요 사건이 터지고 했을 때 한참 지난해 초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한참 국정원 대선 개입 때문에 난리가 났을 때입니다. 국정원이 막 완전 뭐 있어야 되네 없어야 되네 이런 얘기하면서 수세에 몰려있을 때 이런 사건이 딱 터지면서 국정원이 봐라, 국정원이 없으면 이렇게 간첩이 난리 친다니까? 이런 이제 주장을 특히나 조중동 보수 언론들이 하면서 여론몰이를 했죠. 근데 이것이 조작이었다라는 게 드러난 거죠. 이런 가운데 오늘 또 내란음모 관련해서 최종 또 공판이 있죠. 오늘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이 열리는데요. 뭐 글쎄 이 사건 자체가 국정원에서 똑같습니다. 뭐 이 사건 자체가 처음부터 국정원이 직접 이 사건을 물어와서
수사를 하기 시작했던 그런 사건이죠. 근데 뭐 간첩 사건 조작하기 위해서 외국 공무원까지 위조하는 이런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이번 내란음모 사건은 뭐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래서 유증무죄, 무증유죄라는 신조어까지 낳기도 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네. 뭐 그런 국정원이 조작의 달인인 국정원이 또 어떤 이 조작으로 이번 사건을 얼마나 또 숱하게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 왔는지 이거 아시잖아요, 그죠? 이게 제대로 유죄를 받아야지만 국정원의 존재 가치가 밀어붙일 수 있는 이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뭐 국정원이 내란음모의 유력한 증거라고 제출했던 강연 녹취록조차도 수백 군데나 악의적으로 조작됐던 것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된 바 있죠. 네. 뭐 지극히 법적으로 정말 보수적으로 법적인 부분만 고려해서 본다면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유죄를 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뭐 사법이며 뭐 이런 것이 다 독재 권력의 손아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 이번 사건 공판 역시도 뭐 이제 합리적인 판결, 이성적인 판결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네. 어찌됐건 그렇다 하더라도 목숨 걸고 판사가 목숨 걸고 정말 판사가 목숨 걸어야 될 것 같은데 목숨 걸고 이 땅에서 살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지 않고서는 그러기 어려울 겁니다. 네. 설사 어떤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에 대해서 이 사법부의 판결을 지켜보고 그에 대해서 이런 그 국정원과 수구 언론들의 또 한 번의 플레이에 이것도 얼마나 이걸 덮기 위해서 외교 문서 이거 뭐 이게 지금 위조 이걸 덮기 위해서 얼마나 또 그걸 휘몰아쳐 되겠습니까? 거기 같이 휩쓸리지 않도록 정신을 더 똑바로 차려야겠다 생각합니다.